이번 영상에서는 인사이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이런 영자씨의 일련의 사건은 인사이트가 없는 데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해 봤으면, 또는 그 분위기를 제대로 읽었다면 옥순씨가 영수씨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을 거고, 이런 인사이트가 있었으면 내가 얘한테 말 전달을 하면 어떻게 되고 내가 쟤한테 말 전달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영숙씨 같은 사람한테 말을 했다가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으니까 말을 하지 않았을 거고, 그리고 자기도 말을 왜곡해가지고 하면 좆된다는 거 알았을 텐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지가 말을 하고도 무슨 말을 했는지 까먹은 거야, 이 세대갈이라서. 그러니까 그냥 뒷담 하나 까다가 끝났을 거고, 말이 와전되거나 전달되지 않았을 거고, 이런 식으로 오류가 발생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제가 멍청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말도 안 되게 넘겨짚으니까, 너무 말도 안 되게 넘겨짚고 지가 방금 했던 얘기도 까먹어가지고 말을 또 왜곡해서 전달하는 거야. 자기가 일부러 왜곡하는 것 같지는 않아. 내가 보기에는 그냥 멍청해서 지가 했던 얘기 까먹으니까 이걸 왜곡해서 전달하는 것 같아. 이 인사이트라는 게 상대방의 생각을 읽는 행동,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거고, 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거를 인사이트라고 하고 통찰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지력이 높은 사람한테 이 통찰력이 높다, 인사이트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상철씨가 영숙씨가 하는 이런 질투심 유발 행위를 읽는 행동, 이런 걸 보면서 인사이트, 통찰력이 높다라고 하죠. 그리고 영숙씨보다 상철씨가 그 인사이트의 수가 더 높은 거예요. 영숙씨가 하는 이런 굉장히 단순한,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상철씨가 나한테 질투를 할 거다, 질투심을 느낄 거다라고 하는 이 상대방의 생각을 잘못 읽은, 이 헛다리 짚은 이런 것들을 넘겨짚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자씨가 하는 것도 영숙씨가 하는 것과 다르지 않게 인사이트, 통찰력이 아니라 세대가리, 빡대가리가 하는 넘겨짚기다. 지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소설을 쓰면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말을 와전시키는 거예요. 지가 김은숙이야, 노희경이야, 상상으로 가을동화 겨울연가를 찍어버리고 있단 말이지. 자기가 무슨 조앤 케이 롤링이야? 뭐 해리포터를 찍어버려. 그냥 상상력이 SF 영화 이상급이야. 그래서 본인이 간디님을 싫어한다고 해서 이렇게 넘겨짚으면서 그 사람의 뜻을 왜곡하거나 생각을 왜곡하거나 감정을 섞어서 상상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판을 개판으로 만들어버리는 건 안 되지. 그 영자씨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본인이 생각하고 있거나 판단하는 게 그 맞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메타인지 하잖아요. 이게 메타인지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넘겨짚고 있다라는 걸 전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술이 취했는데 술 취했는지 모르는 거야. 나 술 안 취했어 이거야. 그거 진짜 술 취한 거잖아. 그죠? 술이 취했다고 얘기하면 술이 안 취한 거예요. 왜? 메타인지가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 메타인지가 없는 거야. 술 취했는데 술이 안 취했다고 얘기하는 그런 상태랑 똑같은 겁니다. 자기가 상대방의 생각을 읽으면서 틀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맞다고 생각하면서 자꾸 헛다리를 짚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를 메타인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분은 이런 세대가리 인사이트를 맞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옥순씨가 영수씨에게 마음이 없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 말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다. 나에게는, 그리고 출연자들한테는 마음이 없다고 얘기했지만 그건 마음이 있는 거다. 좋아 죽는다, 침을 질질 흘린다, 환장을 한다. 옥수는 자면서도 꿈에서도 영수에 대한 꿈을 꾼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반지의 제왕 소설을 써버리면서 생각을 하니까 유언비어를 퍼뜨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다고 믿고 있는 거라니까. 이게, 이 사람은 이간질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옥순 씨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얼굴은 억울하게 생겨서 즙을 짜내면서 얘기를 해버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어. 그냥 선즈필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즙을 짜면서 얘기를 하니까 얘 말이 맞다고 그냥 들어주는 거야. 또 친하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바른 판단이 안 되고 감성에 휩쓸려 다니면서 이 사람이 사람들한테 그 눈물의 호소인 피해자 가스라이팅을 해버려. 그렇게 계속 불쌍한 척, 약한 척, 피해자인 척 코스프레를 하고 약자 코스프레를 해버리니까 지속적으로 사람들의 판단이 흐려지는 거지. 이분이 이런 일련의 행동들을 무르르듯이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유언비어를 살포하고 선즈필승을 하는 걸 보면, 이게 이런 기술을 하나의 체계화를 시켜서 이런 콤비네이션, 스킬트리로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직장 동료들이 직장 동료였고 직장 동료인데 계속 간증글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영자 씨가 자기가 계속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들을 이게 뒷담화 까고 유언비어하고 있다라고 간증 글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당해본 사람들이 이렇게 줄줄이 사탕으로 칙칙폭폭 거리면서 이열 종대로다가 줄 쫙 써가지고 간증 글들이 쭈르륵 올라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남자에 관련해서도 이렇게 옥순 씨한테 했던 것처럼 이런 비슷한 일들을 밖에서 했다는 걸로 봐서는 이 직장에서도 이런 세대가리 콤비네이션을 여자들 사이에서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적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글들이 계속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석에서도 자기는 잘못이 없고 옥순을 욕한다라는 폭로가 올라오는 걸로 봐서는 영자 씨가 간디 씨의 구원투수로 세탁기를 돌려주는 사람으로서는 거의 현우진, 이지영도 울고 갈 일타 강사라는 거죠.